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21세기 최고 수익률을 기록한 주식 중 하나이자 현대인들의 필수 소비재로 자리 잡아가는 넷플릭스의 20년 3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글로벌 OTT 시장 1위이고 올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넷플릭스 이용자가 폭증하면서 주가도 폭풍 상승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 주식 매수 타이밍을 노리고 계십니다. 경쟁력 있고 핫한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전체가 조정받거나 넷플릭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넷플릭스 사요 마요에 대한 문의글들이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죠. 그러던 차에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후 넷플릭스 주가가 한 번에 6% 정도 떨어지면서 넷플릭스 투자를 고려하시던 분들에게는 기다리던 매수 찬스가 왔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상황에서 넷플릭스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20년 3분기 넷플릭스 실적 발표 내용을 살펴보고 제가 넷플릭스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를 정리해봤으니 넷플릭스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의견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들어주시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후 주가가 떡락한 것만 보고 넷플릭스 실적이 망했나 보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넷플릭스 매출과 EPS는 전년 대비 모두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무려 34%나 성장했다고 발표했죠. 매출은 64.4억 달러로 전년 대비 23% 성장, EPS는 1.74달러로 전년 대비 18%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 주가는 전고점에서 스멀스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넷플릭스를 바라보는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나도 높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비즈니스 모델이 수혜를 받았던 넷플릭스다 보니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하반기에도 유지되고 있었죠.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구독자 수 증가 버프가 사라졌고 전년 대비 준수한 성장을 했음에도 EPS 시장 기대치를 약 19% 정도 하회하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진 것입니다. 주가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EPS 곱하기 PER인데 실적인 EPS는 올라가고 있지만 시장 기대치인 PER이 확 떨어지면서 넷플릭스 주가가 조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 기대감이라고 하는 PER은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쉽지 않죠. 그나마 실적은 시장 기대감보다 상대적으로 수치화하기 쉽기 때문에 저는 투자할 때 실적에 집중하는 편입니다. 넷플릭스 실적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넷플릭스 실적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나 유료 가입자 수입니다. 그 유료 가입자 수의 증가폭이 시장 기대치를 많이 하회했다는 것이 이번 분기 실적 발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료 가입자 매출 외에 넷플릭스의 전신인 DVD 사업 매출도 5,900만 달러 정도 있긴 하지만 전체 넷플릭스 매출의 1%도 안 되는 비중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20년 3분기 시장에서 기대한 넷플릭스 순증 가입자 수는 무려 357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분기 때부터 순증 가입자 수가 줄어들 것이라 예언한 넷플릭스 자체 가이던스는 250만 명이었죠. 근데 실제 3분기 순증 가입자 수는 220만 명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넷플릭스 실적과 주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순증 가입자 수가 시장 기대치와 자체 가이던스를 모두 하회하면서 주가가 확 빠지는 이 사단이 벌어진 것이죠. 분기별 유료 가입자 수 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확실히 20년 1분기가 역대급이긴 합니다. 미래의 가입자를 끌어온 만큼 3분기 순증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이죠. 그래도 절대 증가수 자체는 꾸준히 늘어난 추세고 4분기도 600만 명 구독자 수 증가를 전망하는 만큼 넷플릭스 투자를 고려하시거나 투자 중이신 분들에게는 긍정적인 전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역별 순증 가입자 수를 살펴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열일해준 덕분이라고 합니다. 아태 지역에서 넷플릭스 전체 순증 가입자 수의 46%에 해당하는 101만 명이 증가했기 때문이죠. 특히 실적 발표 자료에서 밝힌 것처럼 한국과 일본에서의 넷플릭스의 인기가 대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태 지역이 아직까지는 전체 유료 가입자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이지만 그만큼 늘어날 여지도 많은 시장인 만큼 여기서의 폭발적인 성장률이 일어나는 OTT 플랫폼이 향후 OTT 시장 대장 자리를 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넷플릭스도 돈 냄새를 맡고 다음 타겟으로 인도를 노리고 있다고 언급했죠. 지금까지 넷플릭스 실적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남았죠. 바로 넷플릭스 주식 사요 마요입니다.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지만 넷플릭스 매출과 이익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각각 20.4%, 12.3%입니다. 근데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춤의 타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시점의 넷플릭스 미래를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미칠 듯한 콘텐츠 제작 비용 때문입니다. 디즈니의 디즈니 플러스, AT&T의 HBO 맥스 모두 넷플릭스와 같은 구조라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앞으로 넷플릭스의 콘텐츠 제작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OTT 1위답게 넷플릭스는 현재 디즈니 플러스나 HBO 맥스보다도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 비용이 실제로 매년 쭉쭉 상승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연간 매출과 콘텐츠 비용을 살펴보면 둘 다 아름답게 무상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콘텐츠 투자 비용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연간 증가율로 살펴봐도 2017년부터는 매출 성장률이 콘텐츠 비용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나쁠 게 없어 보이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넷플릭스 실적 발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원래는 콘텐츠 제작 비용을 더 많이 사용했어야 했지만 이번 코로나 때문에 그게 밀린 것일 뿐 비용 관리를 하고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넷플릭스 IR 자료를 보면 다시 콘텐츠 제작이 시작되면서 FCF가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했죠. 물론 올해 돈을 안 쓰고 많이 모았기 때문에 당장은 괜찮겠지만 넷플릭스의 매년 FCF가 마이너스였던 점을 생각해보면 계속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분기별 FCF를 살펴보면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현금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죠. 그만큼 콘텐츠 제작 비용이 정말 어마무시하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써서 FCF가 플러스인 특수한 상황인 거죠. 넷플릭스가 영업활동을 이어갈수록 높은 콘텐츠 제작비 때문에 수중의 돈은 계속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서 끌어올까요? 바로 증자나 부채, 채권 발행 등을 통해서 끌어와야 하는 겁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계속 플러스인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시팅아파에서 넷플릭스 현금 흐름표를 찾아보면 그 내역을 좀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다시 본격적인 콘텐츠 제작을 암시한 상황이라 결국 넷플릭스는 콘텐츠 제작에 돈을 폭풍 소비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넷플릭스는 돈을 빌리고 제작하고 이 두 가지를 계속 반복할 것이고 결국에는 구독 매출 증가폭보다 콘텐츠 제작 비용 증가폭이 더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BMO 캐피털 마켓 보고서에 따르면 2028년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280억 달러를 투입할 것이란 전망을 하기도 한 만큼 넷플릭스는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수중에 돈이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단적인 케이스지만 제작과 콘텐츠가 잘 돼도 후속편이라든지 인기를 얻은 배우를 다시 캐스팅하게 될 때 비용이 늘어나는 증가폭만 봐도 콘텐츠 제작 비용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증가하는 콘텐츠 제작 비용만큼을 상쇄할 수 있는 유료 구독자 수 증가가 일어나거나 서비스 가격 인상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거나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 수익 모델이 창출되지 않는다면 넷플릭스가 벌어들이는 돈은 갈수록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변화가 없다면 제 투자 성향상 마음 편하게 넷플릭스에 투자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심화되는 경쟁 구도입니다. 넷플릭스는 디즈니 플러스나 HBO 맥스 등과 경쟁하는 것이 스릴 넘친다고 하긴 했지만 이 부분도 확실히 넷플릭스의 수익을 갉아먹을 만한 명확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돈 쓸 데가 정말 많은데 최소한 마케팅 비용이 추가되겠죠. 특히 아직 구독자가 증가할 여지가 많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집중할 것이고 이 또한 영업비용에 반영될 겁니다. 거기다가 OTT 플랫폼이 넷플릭스밖에 없던 시절에는 많은 콘텐츠들이 오히려 넷플릭스로 들어왔지만 이제는 OTT 플랫폼 자체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콘텐츠 관심도에 따라서 선별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자체를 보고 결제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특정 콘텐츠를 보고 결제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기묘한 이야기 시즌4를 보려고 이번 달에는 넷플릭스를 이용하지만 다 보고 나면 디즈니 플러스의 완다 비전이나 팔콘의 윈터 솔저를 보기 위해서 넷플릭스를 취소하고 디즈니 플러스로 넘어갈 경우도 생기겠죠. HBO 맥스에서도 재밌는 콘텐츠가 나오면 그쪽으로도 갈 수 있겠고요. 물론 돈 많은 분들은 다 유료 구독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 주변만 봐도 전부 이 모든 걸 풀 구독한다는 분은 많이 안 보입니다. 즉 애플 생태계와 같은 완벽한 락인 효과가 OTT 플랫폼에서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마냥 주가가 떨어졌다고 매수하고 존버
하기에는 애매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넷플릭스는 압도적인 OTT 플랫폼 1위답게 정말 엄청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료 가입자 수 확보에 있어서 경쟁사들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넷플릭스의 콘텐츠가 결국엔 넷플릭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콘텐츠 제작 비용을 단순히 구독 매출로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해 보이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콘텐츠 제작 비용과 작품의 흥행이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점도 비즈니스 난이도를 올리는 요소입니다. 첨단 기술 쪽은 그래도 연구개발비로 돈을 때려박으면 적어도 어떤 무언가는 더 발전할 여지가 생기지만 콘텐츠 쪽은 돈을 퍼부은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시청한다는 보장이 절대 없기 때문이죠. 다들 제작할 때는 제2의 기묘한 이야기, 종이의 집을 꿈꾸며 콘텐츠를 제작하지만 현실은 유명한 감독도 까딱하면 말아먹는 게 콘텐츠 시장이다 보니 넷플릭스가 존재미라는 공식을 유지하기 위한 비즈니스 난이도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기에 기업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경제적 혜자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플랫폼에서 재미있는 콘텐츠가 나온다면 사람들은 철새처럼 이동할 확률도 높겠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넷플릭스가 이전까지는 최고의 성장주 중 하나로 평가받았지만 앞으로도 돈을 잘 벌고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이 쏘지 않습니다. 다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넷플릭스가 단순히 유료 구독료 기반이 아닌 수익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포착된다면 제 포트폴리오에 담을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업이니만큼 앞으로도 분기별 실적을 모니터링 해보고 넷플릭스에 투자할 타이밍을 꾸준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패스해야겠네요. 여러분들은 넷플릭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